이 시간에는 먼저 6연습 44번 문제 조금 다른 방식의 풀이를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풀어봤지만 탄젠트 두 접선 A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3a제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 기울기 3a제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점 Q죠. 점 Q에서 접선 그 기울기가 12a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사이의 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가 36a 4제곱 플러스 1분의 9a제곱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요게 이루는 각을 알파, 요게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덧셈 정리죠.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요걸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할까 해요. 접선의 기울기 이제 직선이 두 개, 사실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의 기울기가 3a 제곱이고 얘의 기울기가 12a 제곱일 때 요 각 세타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요걸 이제 탄젠트 기울기니까 탄젠트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이제 삼가함수 쪽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기백을 배우셨죠? 기백을 배우고 나면 거기에서 두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건 뭐를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 벡터를 이용해서 두 직선 사이의 각을 잴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두 방향 벡터 사이의 각을 재는 겁니다. 그럼 얘가 기울기가 3a제곱이라는 건 얘는 방향 벡터로 따지면 1,3a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얘의 방향 벡터를 1,12a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이제 둘 사이에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주로 쓰는 방법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쓰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복잡합니다. 저는 이런 계산 정말 좀 싫어해요. 근데 이제 해보죠. 그래서 내적을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거죠. A 내적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해서 각이 코사인으로 나옵니다. 단점은 코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얘를 탄젠트로 돌려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자, 내적을 그냥 계산하면 성분끼리 곱하면 되니까 1 플러스 36a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크기는 요게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1 플러스 9A 4제곱. 1 플러스 얘는 144A 4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계산을 이건 다 하진 않을게요. 루트 1 플러스 9A 4제곱 루트 1 플러스 144A 4제곱분의 1 플러스 36A 4제곱이 됩니다. 이게 코사인이에요. 그럼 사인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빗변으로 가고 이 길이를 밑변에다가 놓고 이 길이를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용해가지고 여기 길이 계산해내서 요것분의 요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9a 제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모가 36a 4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근데 이제 솔직히 여기 계산이 저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별로 좋아하는 계산이 아니어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각도 구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각도 구할 때 이 방법이 훨씬 더 좀 더 많이 써먹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또 각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릴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2학년 때 주로 배웠을 건데 어떻게 배웠는지를 잘 몰라서, 이게 결국은 시작점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 세제곱인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에 대한 거니까 이 전체의 직선을 평행이동해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각도 변하지 않아요. 얘를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버릴게요.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요 방향 벡터 1,3a를 세타만큼 평행이 아니죠. 회전 이동하면 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놈이 아니에요. 이거랑
그 평행한 성분이 나오게 되겠죠. 즉 회전이동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에다가 1, 3a 제곱이라는 걸 하면 이게 평행이죠. 1, 12a 제곱하고 평행한 놈이 나오게 될 것이고, 평행하다라는 거의 의미는 같습니다. 여기다 뭐 한 거랑 k배한 거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근데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a 제곱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3a 제곱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가 k, 얘가 12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12a 제곱 k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 편이랑 나눌게요.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 나누기 2를 할게요. 그러면 kk 없어지고요. 뭐가 나오냐면 12a 제곱은 남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됩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3a 제곱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a 제곱 사인 세타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곱해버리면, 곱해서 양변을 곱해서 정리하면 12a 제곱 사인 세타 더하기 36a 4제곱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a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하고 사인에 관한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묶으면 잠깐만요. 여기가 왜 계산이 어디 틀렸나요?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죠. 어쩐지 이렇게 되면, 왜냐면 9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5가 나와가지고 계산이 어디가 잘못됐다 했더니 2에서 1을 나눴죠. 그러면은 얘가 분모로, 얘가 분자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2 나누기 2를 하니까 12a 제곱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a 제곱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사인 세타 더하기 3a 제곱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걸 싹 곱해버리면 12a 제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6a 4제곱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3a 제곱 코사인 세타 넘기면 9a 제곱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36a 4제곱. 우리가 궁금한 게 탄젠트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버리면 이걸로 나눠버리고요. 1 플러스 36a 4제곱 분의 9a 제곱이다. 네,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지금 했었는데 요렇게 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계산상으로는 솔직히 저는 맨 마지막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편하고, 생각은 저도 문제를 풀 때 맨 먼저 요걸 했었어요. 내적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워낙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산 이거 저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나중에 이것도 곱하고 해야 되니까 영 계산하기가 싫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주로 요 방법을 좀, 요거죠, 내적을 이용한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까지 바로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요 식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다음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1 플러스 36a 4제곱 플러스 1분의 9a 제곱, 얘의 최대를 구하자. 얘가 최대가 될 때 a가 얼마냐. 미분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솔직히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가장 일반화된 방법입니다. 변수가 하나뿐이고 모르는 문자가 하나뿐이에요. 그거의 최대 최소는 주로 미분을 해서, 정확히는 얘가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얘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풀 수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조금 아는 게 많으면 그래서 좋은 거긴 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나올까? 얘를 식을 변형을 시킬게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다시 쓰면 얘는 4a제곱 플러스 9a제곱분의 1분의 1이요. 그냥 얘를 하나 뒤집어서 밑으로 내렸을 뿐인데 요런 식이 정리가 되네요. 자, 이거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얘의 무슨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냐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전체는 최대가 됩니다. 4a제곱 9a제곱 둘이 무슨 관계냐면 역수관계죠. 그 다음에 a제곱이기 때문에 뭐 a도 있긴 하지만 a제곱이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죠. 또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조건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활용을 하면 0보다 크다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뭐를 쓰기 좋냐면 산술 기하, 즉 4a제곱 플러스 9a제곱분의 1은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둘이 곱한 거. 자 9분의 4 9분의 4에다 루트니까 3분의 2. 얘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전체는 몇 분의 뭐보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4분의 3이다. 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4a제곱하고 9a제곱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한다. 36a 4제곱이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a 4제곱이 36분의 1일 때, a 같은 경우는 풀마 루트 6분의 1일 때, 하지만 a 범위가 양수니까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미분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훨씬 더 쉽고. 그래서 좀 형태가 잘 만들어지면 이렇게 산술기하나 코시 슈발츠나 이런 것들도 그 미분하는 그 최대 최소 구하는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의 영역 파트에서 했었던 선을 움직이면서 했었던 도형을 움직여가면서 했던 부분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가 하나뿐이라면 미분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일반화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추가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